진단 경위 등을 따지는 한편 의료인들의 개입 여부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긴 팬데믹 끝에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2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새해 타종과 새해 맞이도 3년 만에 재개됩니다. 새해부터는 충북형 출산 양육수당을 비롯해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정책들을 알아봤습니다. 올해 충북의 물가 상승률이 IMF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10% 이상 뛰었던 아파트 값은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벌써 2022년이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년을 지나 시청자 여러분에게 2022년은 어떤 해로 기억에 남을까요? 특히 2년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면서 일상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죠. 2022년을 보내는 시민들을 김은초 기자가 만났습니다.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하루 1,200명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지만 구불구불 긴 대기 행렬은 옛말이 됐습니다.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는 코로나 검사 오고 계시고 확진자도 아직 그만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상의 조각도 하나둘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온전히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 화면 속에서만 만나던 동급생들과 직접 만나 뛰어놀 수 있게 되면서 친구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친구들 얼굴도 잘 기억을 못했는데 1년 거의 꽉 채워가지고 친구들 얼굴 보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더욱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선생님도 대면 수업이 시작되고서야 아이들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 올해 다시 아이들과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고 잔소리하고 장난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폐쇄됐다가 올해 다시 문을 연 무료급식소. 이곳에서 먹는 한 끼로 하루를 버티다 보니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더욱 소중합니다. 여기 나오려면 한 30-40분 걸리고 그러면 여기 오면 이 따뜻한 국물에 밥 한 술 먹는 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동안 후원도 줄고 물가는 치솟아 걱정이지만 다시 음식을 나눌 수 있어서 그저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먹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술하고 일주일에 한 2번씩은 이제 밥을 해요. 그럼 밥 해줄 때는 또 더 반갑고 기뻐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보기가. 코로나로 빼앗긴 일상이 돌아오고 새해에는 마스크까지 완전히 벗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내년부터는 코로나도 많이 완화가 되고 많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이 돼가지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도 벗고 조금은 더 자유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타종 행사와 해맞이 행사도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내일 자정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는 청주 매봉산과 복무산, 충주 종댕이길,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 전망대 등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개묘년 첫 해맞이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궁금해지는 것, 바로 내년에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개묘년 새해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처음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가 많은데요. 새해 달라지는 제도, 김영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충북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5년 동안 1,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충청북도는 첫 해 300만 원, 다음 해부터는 4차례에 걸쳐 200만 원씩 출산 육아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복지부의 승인과 청주시의 동의 여부가 시행 시점과 범위에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정은 영아 수당 대신 월 최대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더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충북도민들의 병원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전국 최초로 의료비 후불제가 도입돼 진료만 받으면 농협이 먼저 진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3년 안에 나눠서 갚으면 됩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시군에서 기부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처음 시행됩니다. 고향이나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료 유료 전환으로 도민 반발을 샀던 미동산 수목원 입장료도 다시 무료로 전환됩니다. 새해 벽두부터 폐지되는 건 식품 유통기한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식품 판매가 가능한 유통기한이 실제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아직 먹을 수 있는데도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려지는 음식도 많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시립미술관 무료 관람 나이를 6살 이하에서 18살 이하로 확대합니다. 충주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를 종전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제천은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무료 점심을, 괴산은 모든 기숙학교에 아침 식사를 무상 지원합니다. 또 보은은 초중고등학교마다 입학 축하금을, 옥천은 대중교통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에게 한 명당 15만 원 한도에서 택시비를 지원하고 단양은 출산 가정에 최대 400만 원의 산후 조리 비용을 줍니다. 또 음성은 청년 면접 수당을 5만 원씩 지원하고 증평은 기업 편의를 위해 법인 전용 무인 민원 발급기를 운영합니다. 영동은 내년부터 와인터널 입장료를 2,000원 인상하는 대신 지역화폐로 2,000원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올해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올해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5위로 1년 전보다 5.7%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 7.4%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보다도 0.6%포인트 높은 겁니다. 올해 충북의 아파트값 평균 변동률이 마이너스 2.72%를 나타냈습니다. 상반기까지 약한 오름세를 이어왔던 충북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하반기 청주를 시작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 상반기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인접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16.74%로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대전도 마이너스 9.43%로 충북의 3.5배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지난해 충북의 연간 아파트가 변동률은 13.66%였습니다. 문화 있다. 오늘은 한평생 조각가의 길을 걸어온 한 작가를 만나봅니다. 흔히 조각이라고 하면 목조나 철 같은 단단하고 무거운 작품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재료를 구부러뜨리고 두드리고 불에 그을리며 끊임없이 표현의 한계를 깨나가는 60대 예술가의 이야기를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둠 속 반짝이는 거대한 원형 입체 조각. 멀리 우주의 행성 같은 작품에 다가서자 알루미늄판 수백 장이 표면을 감싸고 있습니다. 맨홀 뚜껑을 새긴 알루미늄 판에는 도시의 지하 매설물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알루미늄만의 물성을 살려 불로 그을리고 망치로 두들겨 구멍을 내 마치 행성의 표면처럼 표현했습니다. 맨홀이라는 저 매체가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인 물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거기에는 빗물도 흘러나가고 폐수도 흘러나가고 그거야말로 이 시대의 산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틀에 박힌 소재의 한계를 벗어나 안 써본 재료가 없을 만큼 새 영역에 도전한 이기수 조각가입니다. 10년 전부터 홀로 알루미늄 판을 들고 전국 각지를 다니며 새긴 맨홀 뚜껑이 300점 가까이 됩니다. 차에 항상 망치하고 알루미늄판을 싣고 다녀요. 때로는 이제 집주인이 나와서 이야기 물어보기도 하고 나 사실 좀 귀찮기도 하고 작업복을 입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온 것처럼 일을 하니까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수십 년 조각가 삶에서 물성에 대한 고민은 작가의 중요한 예술적 정체성이었습니다. 알루미늄의 자유로운 굴절, 반사성이 빚어낸 우연성에 이끌린 이유입니다.
두드리고 이러면은 그 요철이 그대로 드러나고 또 다시 오그려뜨리고 피고 이런 반복적인 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표현의 우연성 같은 게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대학 시절 비구상이 주류인 분위기에서 홀로 구상 작업을 했던 것도 통념을 거부했던 면모를 뒷받침합니다.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그 주제와 재료를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조각 사이로 관람객들이 느끼는 공간적 체험도 작업의 의미를 더합니다. 빛과 그림자도 굉장히 중요한 연출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관람객들이 직접 오셔서 작품과 작품 사이를 거닐면서 또 작품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스스로 표현의 틀을 깨는 그의 변주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재료와의 싸움이라고 그럴까, 표현과의 싸움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적당히 즐기면서 해서 반복적인 과정은 힘들지만 거기서 나름대로 또 위로를 삼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오늘 저녁 국방부의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과 관련해 충북에서도 미확인 비행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청주 기준 서북쪽 상공에서 밝은 빛을 내는 비행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청주뿐 아니라 진천, 영동, 충주, 음성 등 충북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충북경찰청과 소방상황실에 접수된 관련 신고만 모두 100건이 넘었습니다. 청주 북이면과 내수, 강내면 등 3개 읍면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청주시는 비시가와 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난개발이 진행됐거나 공장 입지 수요가 높은 이들 3개 읍면에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지자체가 일부 비시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공장 입지 등의 별도 기준을 정해 난개발을 막는 신설된 법적 장치입니다. 청주시는 이들 성장관리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려면 10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200m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뷔페 식당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식당 직원과 손님 등 13명이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조립식으로 지은 건물 절반가량인 158제곱미터와 집기류가 불에 타면서 소방추산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 주방에서 시작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에 충북에서는 4명이 선정됐습니다. 수상자에는 고등학생 부문에서 충북과학고 3학년 김도율, 최성호 학생이, 청년 부문에서 서원대 윤리교육과 김미연 학생과 공군교육사령부 김예성 중위가 각각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자들은 교육부 장관 표창과 상금 200만 원, 각종 공개 토론에 참여 등의 특전을 받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